창문 틈으로 기어든 햇살 조각, 커피 향기에 묶인 시간들, 숨을 고르듯 마음에 앉으면 오늘의 행복이 거기 있네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사는 행복살이, 작은 물결이 큰 강이 되듯 삶의 노래가 시작돼요. 여러분, 꽉 막힌 퇴근길 도로 한복판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는 막 쏟아지고 약속 시간은 이미 늦었고 앞차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요. 오, 상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은 누군가가 갑자기 이럴 때일수록 입에 펜을 물고 억지로라도 활짝 웃어보라고, 뇌가 행복하다고 착각할 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아요. 아니, 보통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웃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뛰어들 심층 탐구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그 황당해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뜯어 고친다는 아주 도발적인 사실입니다. 네, 아주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그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동이 변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음을, 더 나아가서는 뇌의 신경회로 자체를 조각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미묘하고도 엄청 흥미로운 현상을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김현기 교수님의 행복 인문학, 행복살이 제6강, 행복한 행동이라는 아주 통찰력 있는 강의 자료를 뼈대로 삼을 겁니다. 도대체 행동이란 무엇이고 그 물리적인 움직임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뇌의 회로를 만들어내는지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뇌 속에서 어떤 거대한 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행동이 뇌를 바꾼다는 거대한 전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부터 재정의해야 하더라고요. 아, 학습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평생 이 단어를 쓰면서도 이 두 글자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인지 과정을 품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한자의 어원을 뜯어보면 옛사람들의 뇌과학적 통찰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진짜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배울 학이라는 글자를 보면 아이가 지붕 아래에서 책을 펴고 글을 깨우치는 모습을 본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그런 인지적 학습인 거죠. 머리에 정보를 담는 일이군요. 네. 반면에 익힐 습자는 어린 새가 날기 위해 날갯짓을 수없이 반복하는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건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근육에 새기는 행동적 학습이고요. 아, 몸으로 익히는 거. 청취자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의 역학적 구조나 페달을 밟는 각도를 책으로 달달 외우는 게 학이라면 직접 안장에 앉아서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가며 균형 잡는 감각을 익히는 그 전체 과정이 바로 습인 겁니다. 와, 아주 선명하게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걸 뇌과학의 지도로 그대로 옮겨볼 수 있거든요. 뇌과학으로요? 네, 우리가 책상에 앉아 학을 할 때, 즉 지식을 머리에 담을 때는 주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언어를 처리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죠. 뭔가 이성적인 활동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직접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는 그 습의 단계로 넘어가면 뇌의 전혀 다른 부위들에 불이 켜집니다. 운동 피질, 손회, 기저핵 같은 곳들이 폭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운동 피질이나 손회, 기저핵이라면 그 주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신경 가소성? 들어본 적 있어요. 뇌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죠. 함께 점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함께 조마하면 연결된다. 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운동 피질의 뉴런들이 되게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잖아요. 마치 정글에 처음 난 좁은 흙길 같은 거죠. 그렇죠. 처음엔 맘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하지만 반복해서 날갯짓을 하는, 즉 습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가 두꺼워지고 튼튼한 절연체로 감싸집니다. 좁은 흙길이 왕복 8차선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뻥 뚫려게 변하는 겁니다. 와, 고속도로를요? 네, 강의 자료에 기술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결국 뇌가 몸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반복된 행동이 뇌의 물리적 지형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양방향 피드백을 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뇌가 몸에 움직여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몸의 반복적인 행동이 거꾸로 뇌에게 여기에 길을 만들어 라고 역송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짓과 행동이 뇌 회로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날갯짓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뇌의 긍정 회로를 까는 행동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체 감정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체 감정 피드백이요? 네, 특정한 신체 행동을 의도적으로 취하면 뇌가 그에 걸맞은 감정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제가 농담처럼 던졌던 그 상황이 생각나네요. 억지로라도 펜을 물고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안면 근육이 웃는 형태로 수축하면 뇌는 안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지금 상황이 아주 즐거운 모양이군 하고 추론해버리는 거죠. 진짜 뇌가 속아 넘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뿜어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자세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진짜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완벽하게 같은 이치고요. 자세만 바꿔도요? 와... 네, 자료에 나오는 웃음살이나 타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친절살이,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감사살이 같은 행동들이 모두 이 긍정회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날갯짓에 속합니다. 의도적인 행동이 뇌를 속여서 긍정적인 고속도로를 낸다. 이 원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저기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 비 오는 날의 교통체증처럼 직장 상사한테 엄청 억울하게 깨졌거나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내 인생에 정말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 시련은 나를 성장시킬 거야 하면서 억지로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막 쥐어짜내는 거 솔직히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매 순간 긍정적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번아웃을 겪은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피곤함, 그게 바로 이 긍정회로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을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소모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소모한다고요?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뇌 안쪽에 있는 편도체가 비상벨을 마구 울립니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같은 원초적인 감정이 확 폭발하죠. 아, 경고 알람이 막 울리는 상태군요. 그렇죠. 이때 긍정 회로를 돌린다는 건 우리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막대한 포도당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편도체의 비상벨을 강제로 억누르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누른다? 네, 괜찮아, 이건 좋은 경험이야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고도의 자기, 영어로는 doing이죠.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을 전전두엽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확 꺾고 있는 그런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 자기의 엔진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삶을 개척하는 데 꼭 필요한 훌륭한 가속 페달입니다.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호스트님 말씀처럼 이 가속 페달만 24시간 내내 밟다 보면 엔진은 과열되고 연료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무조건 억압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맞아요. 많이들 지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쥐어짜내서 긍정적으로 애쓰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면 우리의 뇌가 진짜로 쉬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탐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긍정회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또 다른 신경회로, 바로 존잼회로입니다. 존재회로요? 앞서 말한 긍정회로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회로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 자기의 상태라면 존재회로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 의도적인 반응을 멈추는 무의, 즉 논두잉의 상태입니다. 무의요? 네, 억지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조차 내려놓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좋은 일이다 혹은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뇌의 자동평가 시스템 자체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아까 긍정적 행동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를 억지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였다면 이 존재적 행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고 기어를 중림에 딱 놓는 것과 같네요. 오, 완벽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동차 엔진의 미세한 떨림 자체를 가만히 느끼고 수용하는 거군요. 기가 막힌 유추입니다. 기어 중립 상태에서의 온전한 수용, 그게 바로 무의의 본질입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판단 자체를 중지시키는 상태죠.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판단을 멈춘다?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세팅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 회로를 뇌에 깔기 위해서는 자료에 명시된 아주 구체적인 존재적 행동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당장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이죠. 갑자기 내 존재의 기여를 중립에 놓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4단계 실천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 시작점은 멈춤입니다. 일명 거룩한 3초라고 하죠. 거룩한 3초요? 누군가 저를 화나게 했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3초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3초간 편도체의 폭주를 막고 뇌가 자동 항법 장치로 돌진하려는 걸 수동으로 끌 수 있는 골든 타이밍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너무 좋네요. 그런데 3초를 참고 나면 여전히 그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은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켜면서 없애려 하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려고 도망가죠. 머무름이란 그 감정을 없애려 들지 않고 그냥 품고 있는 겁니다. 분노던 불안이던 그저 목적 없이 그 감정 앞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거죠. 꽃이나 바람 앞에 설 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 없이 그저 그 앞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흐르는 날씨처럼 가만히 놔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움이요? 뭘 비우는 건가요? 매단이 있는 쓰지 않는 물건,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 혹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욕심 하나를 의식적으로 탁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삶의 여백을 회복하는 거죠.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새로운 존재의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기거든요. 물건 하나를 버리는 물리적 행동이 뇌의 존재 회로를 돌리는 실천이 되는 거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연결입니다. 이걸 깊이 듣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대화할 때 속으로 있다가 무슨 말로 반박하지? 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를 내잖아요. 찔리네요. 사실 다들 속으로 자기 할 말 생각하잖아요. 깊이 듣기란 내 머릿속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완전히 멈추고 상대의 말 너머에 있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평가와 참견을 끄고 상대에게 오롯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 이 네 가지가 멈춤, 머물, 비움, 연결. 이게 바로 존재 회로를 돌리는 날갯짓들이네요.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뇌과학적 기초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공사요. 긍정회로와 존재회로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이 부실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뇌를 건강하게 돌보며 현재를 느끼는 기본 회로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기본회로? 자료에서는 이걸 돌봄사리와 음미사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제때 건강한 음식을 먹고 푹 자고 내 몸의 감각을 돌보는 기본 회로가 튼튼해야 긍정이든 존재든 회로가 돌아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네요.
3일 밤을 새우고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는 누가 발만 밟아도 거룩한 3초는커녕 당장 분노부터 폭발하잖아요. 일단 내 몸이라는 하드웨어부터 방전되지 않게 잘 챙겨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일상 행동, 즉 습은 이 두 가지 주요 회로인 긍정 회로와 존재 회로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죠. 그거 너무 재밌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분 전환을 하려고 동네 숲길을 산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속으로 우울한데 활기차게 걸어서 기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라고 다짐하며 걷는다면 이건 어떤 회로를 돌리는 걸까요?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숲길을 걷더라도 기분을 바꿔보겠다는 그 목적조차 내려놓고 그저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과 숲의 질서 안에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맡기고 걷는다면 그건 존재 회로를 돌리는 거겠죠. 완벽한 비교입니다. 감사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점을 억지로 찾아내는 건 긍정 회로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거군요. 반면에 존재 회로에서의 감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를 어떤 평가도 없이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걷고 똑같이 감사하는 건데 뇌 속에서 불이 켜지는 회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머리, 즉 학으로 아무리 행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더라도 그것을 우리 몸의 구체적인 행동, 습으로 반복할 때 뇌에 진짜 길이 난다는 거네요. 때로는 의지적인 긍정적 행동이라는 가속 페달로, 또 때로는 판단을 중지하는 고요한 멈춤이라는 중립 기어로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각, 말, 행동이 하나의 온전한 회로로 연결될 때 더 깊은 존재의 평화에 머물게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 행동과 존재적 행동의 완벽한 조화. 그게 바로 행복한 행동의 완성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자료를 보면 뇌와 몸은 정말 쉴 새 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회로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당신은 지금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혹시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잔뜩 들어간 어깨의 긴장, 이 사소한 신체적 습관은 지금 당신의 뇌 속에 어떤 미세한 스트레스 회로를 몰래 공사하고 있을까요? 뼈 맞은 느낌이네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속으로 거룩한 3초를 세고 어깨의 힘을 툭 빼보는 건 어떨까요? 이 아주 작은 몸의 날개짓이 평화로운 존재 회로를 만드는 위대한 첫 삽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고 넓은 탐구를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상을 넓혀줄 또 다른 흥미로운 소스들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머무는 하루 보내세요. 머리로 깨친 이 가슴에 닿아 생각에선이 새로 놓일 때 습이라는 날개짓 시작되네. 몸이 기억하는 행복의 루틴, 멈춤과 머문 사이 깊어지는 우리, 비움과 연결로 존재가 깨어나 흘러머 습으로 완성되는 삶, 행복회로가 지금 작동하네. 행복회로가 지금 작동하네. 거룩한 3초의 멈춤 속에서 반응 대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욕심 하나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면
그 자리에 평화가 머문다네. 같은 산책길 다른 마음으로 같은 산책길 다른 마음으로 기분 전환 넘어 자연 안에 머물 때 감사살이 친절살이 피어나는 꽃 감사살이 친절살이 피어나는 꽃 존재의 근원이 우리를 부르네. 멈춤과 머문 사이 깊어지는 우리 비움과 연결로 존재가 깨어나 흘러머 쓱으로 완성되는 삶 행복회로가 지금 작동하네. 행복회로가 지금 작동하네. 생각만 행동이 하나로 흐를 때 더 깊은 존재의 평화에 머물리